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뭐니 해도 아주 인기 있는 좀 여름 간식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또 시원한 팥빙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는 워낙에도 다양하고 신기한 팥빙수들이 많이 나와서 좀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멜론 빙수나 뭐 인절미 빙수 그리고 각종 케이크 들어간 또 빙수가 인기라고 하고요. 이세 팥빙수로 얼마 전에 또 삼겹살 팥빙수가 또 소개가 됐다고 하네요. 상당히 의외의 조합일 것 같은데 막상 또 먹어보면 상당히 또 맛이 좋다고 하고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오징어 또 팥빙수가 또 인기라고 합니다. 최근 또 8만 원짜리 아주 고가의 팥빙수가 먹방 프로그램에서 또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솜사탕 빙수 위에 고급 샴페인을 뿌려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좀 먹어봤던 팥빙수와는 전혀 또 다른 신세계의 좀 굉장히 또 맛있는 그런 맛을 또 연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팥빙수는 나눠 먹는 그 맛이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대화 나누면서 정말 얼음에 팥만 들어가도 그게 가장 또 맛있는 팥빙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 카운슬러는요.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날씨도 더운데 스튜디오에서 둘이 계속 덥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참 이럴 때 팥빙수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팥빙수 좋아하세요, 차장님? 뭐 그냥 그럭저럭 좋아합니다. 여름철에 사실 덥잖아요. 입맛도 별로 없고 좀 네. 즐겨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모밀 시원한 모밀 즐겨 드시는군요. 냉면이나 네. 이런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점심 메뉴로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울 때 모밀이나. 오늘 점심 그거 먹고 왔어요. 드셨어요? 예. 네. 아유,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실 좀 땀을 식히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뭐 시원한 또 간식 드시면 또 기분 전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좀 시장의 시선이 그리스에서 이제 어닝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아슬아슬하게 2100선을 사수했고요. 코스닥의 열기가 쉽사리 사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성장주들이 좀 강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또 많이 또 고민이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포트 상담 받아보실 또 행운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시청자님? 네? 어디에 거주하세요? 서울시 왕십리예요. 왕십리에 계시군요. 네. 네. 요즘에 사실 워낙에 저금리 시대라서 재테크 공부 상당히 또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청자님은? 주식으로 좀 재테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처럼 잘 되지 않네요. 뭐 주식만 하세요? 다른 쪽은 안 보시고 주식에만 좀, 네. 펀드를 좀. 펀드도 좀 하시고요. 네. 네. 둘 다 좀 수익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펀드 수익은 잘 나는데요. 네. 주식은 별로 수익을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펀드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또 다행이네요. 네. 네. 주식은 투자 자금 얼마나 좀 가지고 하고 계실까요? 1억이요. 1억 정도 투자를 하셨고 여유 자금이시죠? 아니요, 여유 자금이 지금 없어요. 주식으로 다 저기를 해서. 그래서 좀 많이 불리셔야 되는데 요즘 조금은 막히신 것 같으세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네. 어떤 스타일로 또 매매를 하고 계실까도 궁금하네요. 실적주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는데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매매 회전율은 좀 어떤 편이세요? 좀 빨리빨리 하세요? 아니면 조금 끌고 가는 매매를 많이 하세요? 끌고 가는 것도 제가 손실이 나면 끌고 가고요. 네. 이익이 나면 빨리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러면 또 굉장히 또 긴 수익을 보기는 또 힘들겠네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또 보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생각만큼 안 돼서 참 성격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 좀 오래 기다리지는 잘 못하시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 들어보니까. 빠짐은 오래 기다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럴 예.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사실 조금 여유 있게 좀 신중하게 하고 싶은데 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부분, 사실 손실나서 들고 가는 거는 의도된 게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가 사실 좀 가장 답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상보다 길게 네. 가는 수밖에 없는 이제 경우인 거죠. 네. 일단 뭐 손실 때문에 사실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는 매매를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어떤 주식이든 간에 진입을 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유가 없어졌을 때 사실은 엑시트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물려서 뭐 질질질 끌려다니는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제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에 끌려다니는 매매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길게 봐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전략 종목이 그 투자자분들마다 한 종목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전략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매일매일 이제 시세를 확인하고 차트를 보다 보면 사실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변동성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익이 나면 빨리 이제 챙기고 싶고, 이게 사람이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를 하고 좀 길게 들고 가서 전략적으로 길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건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길게 들고 가야겠죠. 뭐 주가에 하루 이틀 뭐 일일비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의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너무 매매가 좀 짧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려 들어갔을 때만 길게 뭐 타이에 의해서 길게 들고 가는 그러한 행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략 종목을 하나를 꼭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 내용만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수급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서 지속 6개월, 1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최근 또 이제 상한가 폭도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모멘텀 투자죠. 하루하루 굉장히 움직임이 심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매매를 하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할해서 나눠서 들어가신다면 좀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마음이 좀 편하게 매매를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전략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수익률 제고에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멘트 주셨거든요. 아마 종목 쭉 보시다가 좀 들고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종목 있으면 아마 또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님 일단 포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포트에 지금 들어있는 종목 한번 저희 살펴볼까요? 네. 네, 좀 불러주시죠. 제가 불러줘요? 네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이믹스 네, 29,000원에 20%? 아니 10%인 것 같은데. 네, 10%라고 또 나오네요. 네, 네. 다음 종목 또 볼까요? 네, KTB 투자증권 20%? 3,800원. 네, 그리고 마크로젠 10% 4,500원. 그리고 한배소프트 함스토리. 들고 계시, 네, 함스토리 10% 1,800원. 네, 그리고 태양금속 2,740원에 10%. 네, SK증권 20%인가? 10% 1,800원. 네, SK증권 20%라고 아마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으세요. 증권주를 두 종목이나 좀 들어가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증권주의 비중을 조금 두셨고, 조이맥스가 조금 손실이 나신 상태고, 분산을 굉장히 좀 잘 해두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씩 종목 좀 점검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차장님과 얘기 나눠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종목을 사실 오늘 장중에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업종이 겹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일단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종목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게임주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한빛소프트 지금 들고 계시고, 조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을 들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일단 이 두 종목 성격이 조금 틀려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게임 종목들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 업체죠. 그리고 그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조이맥스 종목은 사실 위메이드 관계사죠. 그래서 사실은 위메이드나 조이맥스나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우하향하는 좀 그런 모양새를 그렸던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시진 않지만 컴투스 게임빌처럼 컴투스 게임빌 웹젠도 포함이 되겠는데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게임주들이 있고, 그리고 향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한빛소프트라든지 YD 온라인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안 좋아져서 빠진 조이맥스, 위메이드 이쪽 군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게임주 비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두 종목을 한 종목으로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나, 요 생각이 좀 들고요. 굳이 두 종목에서 현재 시점에서 더 좋은 종목을 고르자면 개인적으로는 한빛소프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일단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한빛소프트는 지금 가격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조이맥스였죠. 이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위메이드나 조이맥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 매매를 좀 해봐서 아는데, 이 종목들은 실적이 터닝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신작 자체가 지금 보면 예전에 나왔던 게임의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터닝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느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두 종목 중에는 한빛소프트가 낫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게임주를 굳이 편입을 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을 좀 편입을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둘 중에서는 한빛소프트 쪽으로 좀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 조이맥스를 어느 가격에서 파느냐? 네. 일단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 정도 오면 그냥 파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2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27,000원 이상 가기에는 좀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7,000원, 현재 한 25,500원도 기술적으로는 좀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25,500원 안착이 된다면 27,000원까지는 갈 건데, 거기서 일단 물량을 정리를 하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빛소프트 그때 모양을 봐서 오히려 이쪽으로 좀 더 실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두 종목이 있는 게 이제 증권주죠. 그래서 일단 KTB투자증권, 일단 홀딩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증권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KTB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다른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의 턴어라운딩이 가장 주가의 어떻게 보면 상승의 요인이라고 본다면, 얘네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KTB 같은 경우는 자회사죠. KTB 프라이빗 에쿼티 이쪽에서 투자를 한 부분들에 대한 회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가장 큰 거는 동부익스프레스가 있는데, 최근에 네이처 리퍼블릭도 있었고요. 굉장히 투자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수기에 지금 접어들어 있다라는 측면이라면,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액면가는 충분히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액면가 5,000원짜리죠. 그래서 현재 4,000원인데 신고가가 가능하다. 4월 달에 4,600원 갔던 종목인데 충분히 돌파가 하반기에는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K증권, 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전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한 업종 내에서 굳이 두 종목 나눠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권주를 산다면 KTB투자증권 좋은 거 잘 사셨는데 굳이 SK증권까지 들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일단 물리신 것 같아요. 1,800원대 4월 달에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은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00원 가면 파세요, 일단. 1,600원 정도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팔고, 일단
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일원화를 하자. KTB 쪽으로 좀 더 실는 쪽이 사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쭉 펼쳐져 있으신데 일단 가장 별로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금속. 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테마 따라 그냥 따라 사신 것 같은데 이거는 파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셔야 되는 종목이고 글쎄 주가라는 게 사실 가격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은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잡주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익만 안겨주면 뭐 그게 우량주기는 한데 글쎄 일단 이 종목은 2,500원권에서는 파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상한가 폭 변동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핫하게 올라갔던 게 태양금속하고 태양금속 우선주인데 얘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해먹었죠. 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좀 해먹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 굳이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500원권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한 라인 제시해드렸고요. 요 가격에서 일단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팜스토리가 지금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조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올라왔을 때는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을 제가 왜 파셔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얘가 이제 이지바이오 관계사죠. 이지바이오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두 종목 중에 산다면 사실 이지바이오를 사야죠. 왜냐하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얘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돈을 버는 족족 이자 갚는데 급급해요, 사실은.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업황 자체는 좋다고는 보는데 일단 굳이 팜스토리를 들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근데 다만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지바이오 올라오면서 좀 따라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6월 달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고 뭐 많이 간다면 1,800원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가 1,800원 정도로 일단 알고는 있는데 그 정도는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다만 매력도에서는 이지바이오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은 홀딩이고요. 주가가 한 1,800원 부근 도달이 가능하다면 그때 이제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로젠 있었죠. 이 종목 일단 홀딩이고요. 일단 현재 시장에 가장 맞는 종목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 종목 마크로젠은 더 사도 돼요? 예,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이제 바이오주 내에서도 얘하고 이제 같은 업황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랩지노믹스 그리고 테라제니텍스, 뭐 DNA 링크 이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DNA 링크는 금일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금일 한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랩지노믹스나 뭐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크로젠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한 테두리 내에서 지금 이쪽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레벨업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4월달 45,75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한 종목군으로 파악이 되고요. 현재 시황에도 되게 맞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목표가로는 5만 원 이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홀딩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면 최대한 4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좀 저점 매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저희 종목 다 봐드렸는데 그리고 조금 더 비중 실을 수 있는 종목도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쭉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아니요, 너무 잘해주셔서 네. 궁금한 거는 없고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좀 실적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네, 이제 어닝 시즌 돌아파니까 지금 돌고 계신 종목도 그렇고 혹시 좀 매수해볼까 하는 종목도 실적 잘 좀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저희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에서는 증권주가 좀 괜찮게 움직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님도 KTB 투자증권과 SK증권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박우신 차장은 한 업종 내에서 두 종목이나 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멘트 주고 있는데요. 증권주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잘 챙겨보시면서 증권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게시판에서는 홈캐스트, 네이처셀, 그리고 동아일테, 인피니트 헬스케어, 메디아나,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좀 궁금하다고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역시 바이오 쪽과 제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신다는 부분을 읽을 수가 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좀 받을 예정이고요. 중국장이 계속해서 4흘 연속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후강통 매매하시는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중국장 매매하시는 분들도요. 바로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면 또 박우신 차장님께서 봐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중국 종목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로징 차이나 보겠습니다.